안녕하세요. 오늘은 칸만화 스토리 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입시학원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칸만화는 4절지에 4시간 안으로 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통 칸을 나누게 된다면 적어도 15컷에서 많게는 20컷 내외로 짜이게 됩니다. 즉, 그 짧은 칸 안에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다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는 시간을 뺀다면 구상 시간은 적어도 15분 안에는 이야기가 주제에 맞게 짜여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스토리 짜는 것들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수학처럼 공식이 존재해요. 이 가이드들을 잘 따라온다면 어느 정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야기에는 필수 요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주인공, 적대자, 조력자입니다. 주인공은 결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또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것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할 법한 결핍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적대자. 적대자는 꼭 인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건이나 상황이어도 됩니다. 조력자도 마찬가지로 인물, 물건, 상황 상관없습니다. 단 조력자는 본인이 주인공을 돕는다는 사실을 몰라야만 합니다. 조력자가 주인공을 돕는다는 걸 알게 되고 직접적으로 주인공을 돕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력자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스스로 이야기의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력자가 주인공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대신해버린다면 역할이 바뀌는 거겠죠. 이 요소들은 만화, 소설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여자 주인공 은탁의 결핍은 이모의 구박에서 탈출해 살아남는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 김신의 결핍은 신부를 찾아 검을 뽑고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대자는 이모, 저승사자, 박중원, 신, 기타 누락자, 신분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력자는 사랑이죠. 사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이 적대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랑 때문에 주인공들의 결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자 주인공 은탁은 남자 주인공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남자 주인공 김씨는 무로 돌아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여자 주인공인 은탁과 함께 더 오래 세상에 머물고 싶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력자의 신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어찌됐건 김신을 다시 원래 세계로 보내준 것도 신이니까요. 다음은 이야기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주인공이 이미 문제를 맞닥뜨리고 몇 번이나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다 실패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20컷 내외로 이야기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 발생 과정부터 시작하면 20컷이 너무 짧겠죠. 그러니 먼저 첫 장면에서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장면을 넣어줘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무인도에 갇혀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첫 장면에 들어갈 걸로 어울리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표류되었다. 시작 부분으로 쓰기엔 너무 뒷이야기가 많아지죠. 차라리 첫 컷에서 벌써 표류된 지 며칠째야. 난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필수 요소에서 말했던 주인공의 결핍. 주인공이 백수한량이라면 나가지 않아도 무인도에서 잘 살아남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인공에게 뭔가 나가야만 할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주인공은 빠져나가야 하겠죠. 근데 이제 몇 번이나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난 포기해야겠다 라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중반부로 가면서 주인공의 일이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점점 비관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해서 독자들이 주인공의 실패를 예상하게 해야 합니다. 난 무인도에서 탈출해야지 하고
탈출했다.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죠. 이제 주인공이 탈출을 계속 시도하려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폭풍에 휩쓸려 이제 안 되겠다. 누구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인공이 폭풍에 만나서 배도 빠지고 어떻게 안 되죠? 살아나갈 상황이 없다. 마무리 부분. 이건 중간 부분에서 안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만한 결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금 뜬금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뭐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말이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중간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를 넣는다면 좋겠죠. 보통 에필로그는 수미상관 구조로 첫 씬에서 나왔던 부분에 약간 수정을 거쳐 마지막에 넣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설명들로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 둘이 산으로 놀러 갑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놀아서 이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죠. 하지만 밤이 어두워지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두 아이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표지판 하나를 발견합니다. 살았다. 표지판을 봤을 때 호랑이가 나온다. 주의해야 한다는 편말입니다. 두 아이들은 거짓말이겠지 싶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 소리에 놀라 도망을 갑니다. 그때 숨 멀리서 빛이 보이고 아이들은 그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곳엔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이들은 하룻밤 그 집에서 머무르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녀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묻죠. 마녀는 마침 고기 스튜를 끓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엌의 솥을 봤을 땐 야채 스튜만 끓여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고기는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묻자 바로 너희들이 고기다. 마녀가 아이들을 잡으려 하고 아이들은 숲으로 빠져나갑니다. 숲을 한창 달리고 있을 때 덫 하나에 잡힙니다. 마녀가 설치한 덫이죠. 이젠 죽었겠구나. 눈을 꼭 감는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호랑이가 마녀를 꿀꺽 삼켜버리고 주인공 둘에게 다가옵니다. 주인공 둘을 공격하려 했지만 앞에 철창이 있어 호랑이는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구조대가 아이 둘을 데리러 옵니다. 구조대가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이야기하자기엔 긴데 일단 저 집에 야채 스튜를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방금 부분이 에필로그죠. 아까 전 마녀가 끓이고 있었던 그 스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야채 스튜를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이야기의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컷 만화에 이 이야기를 넣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그린 콘티에는 아이들이 산을 헤매다가 표지판을 발견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낮에 노는 부분은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장면은 제일 크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은 이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일까요? 마녀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부분, 그리고 마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부분, 두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은 장면들은 그냥 작게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칸만화 스토리 짜는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